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40년 경력의 오선진 내과 전문의와 함께 애 좋은 고기를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아가 근육을 지키는 구체적인 음식,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황금시간, 그리고 집에서 단 5분만 투자해 다리 힘을 기르는 비법까지 어르신들의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위한 모든 지혜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는 열쇠를 얻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내과 전문의 오선진입니다. 오늘은 의사 가운을 잠시 내려놓고 인생의 한 선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로서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 요즘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지 않으신지요? 예전엔 걷던 계단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몸이 더 늦기 전에 알아달라고 보내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병원이나 정육점에서는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몇 해 전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 환자들의 건강을 돌봐온 의사지만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이고 젊을 땐 단숨에 오르던 뒷산 약수 가는 길도 중간에 꼭 한 번은 쉬어야 했습니다.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소갈비, 삼겹살, 닭고기 가리지 않고 기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무조건 고기부터 찾았지요. 아들딸이 용돈을 지어주면 그걸로 비싼 한우를 사다 구워 먹으며 이러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을 보고 쌀 한 포대를 차이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군요. 젊었을 땐 번쩍번쩍 들던 것인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몸은 더 무겁고 속만 더부룩해질 뿐 다리 힘은 도무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길을 잃었던 겁니다. 밤새 뒤척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는 늘 소화 잘 되는 음식을 권하면서 정작 내 몸에는 비싼 고기만 밀어놓고 있었을까? 그날부터 저는 제 40년 진료 기록과 환자들의 데이터, 그리고 입고 있던 의학의 기본 원리들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율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력은 떨어지는데 딱딱하게 뭉친 고기는 몸에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만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닌 우리 식탁이 가장 평범한 음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르신의 두 다리는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력이 없다면 소고기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운 없으실 때 자식들이 사다 준 소고기부터 찾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이산 분비가 줄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효소의 힘도 약해집니다. 마치 무뎌진 칼로는 질긴 고기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질긴 소고기 덩어리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걸 소화시키느라 온 힘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 근육으로 보낼 에너지가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제가 오랫동안 돌바드인 박철민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드님이 효심이 지극해서 매주 최상급 한우를 보내드렸는데 어르신은 드시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속만 더 부룩하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분명히 좋은 고기를 먹었는데 왜 몸은 더 무겁고 화장실만 들락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아들이 사다 줘도 먹기가 겁이 나요.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딱 2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바로 두부와 청국장입니다. 이 음식들은 이미 콩이 부드럽게 갈리고 발효가 된 상태라 우리 몸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바로 흡수해서 근육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식단을 바꾸시고 2주 만에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셨고 1달 뒤에는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속이 편해지니 오후에 산책 나갈 기운이 생기더군요. 이게 정말 내 몸이 원하던 음식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아들이 소고기 사온다고 하면 그 돈으로 두부랑 청국장이나 좋은 걸로 사오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밥상에 부드러운 연두부찜이나 순두부찌개를 먼저 올려보십시오. 입맛에 맞으시면 냄새가 덜한 청국장부터 조금씩 드셔보는 겁니다. 양파나 애호박을 듬뿍 넣고 끓이시면 냄새도 덜하고 맛도 구수해집니다. 마치 우리 몸에 미리 소화된 영양제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통풍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콩류 섭취량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내 몸에 맞는 만큼만 드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시 어르신께서도 좋은 고기를 드시고 나서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2번째 효과를 3배로 높이는 황금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것이 근육이 되기도 하고 그냥 뱃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서 섭취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근육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 황금 시간입니다.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셨던 68회 이정식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좋다는 단백질 보충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해요. 매일 저녁마다 잊지 않고 챙겨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왜 항상 똑같이 힘들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활동이 거의 없는 저녁에 먹은 단백질은 근육으로 갈 기회도 없이 그저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드시는 시간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과 몸을 움직인 직후입니다. 밤새 굶주인 우리 근육은 아침에 단백질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산책이나 집안일처럼 몸을 움직인 직후 30분은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이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두유 한 잔, 오후 산책 후 삶은 계란 1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달 뒤 그분은 더 이상 오후에 낮잠을 주무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후에 꾸벅꾸벅 졸지 않아요.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돋보기를 안 쓰고도 신문을 볼 만큼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시면 물 한 잔 드시고 따뜻하게 데운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후에 장을 보거나 산책을 다녀오신 후에 간식으로 삶은 계란 1-2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 2가지가 하루의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걷거나 집안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근육은 깨어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하루 중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그저 편한 시간에 한 번에 몰아서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니신지요? 3번째, 근육의 문을 여는 단 5분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재료를 황금 시간에 넣어줘도
정작 근육이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은 이제 영양분이 들어오니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가 바로 그 신호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여든이 넘으신 김용태 할아버님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걷는 것도 힘든데 무슨 운동입니까? 넘어지면 큰일 나요. 혹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움직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셨지요. 저는 할아버님께 딱 한 가지 가장 안전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튼튼한 식탁 의자를 잡고 하나, 둘, 셋 구령을 붙여가며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딱 5번만 해보시라고요. 할아버님은 매일 식사 전에 이 운동을 하셨고이 주일 뒤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밥 먹고 일어설 때 며느리 앞에서 어이쿠 소리 안 내도 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없는 튼튼한 의자를 잡고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닿을 듯 말 듯하게 천천히 앉았다가 허벅지에 힘을 주며 조용히 일어나 보세요. 일어서실 때 숨을 후내쉬고 앉으실 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5번에서 10번 따고 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깨워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몽땅 끌어당기게 만들 겁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횟수를 줄이셔야 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어르신도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라며 실에 포기하고 계셨던 건 아니신가요? 네 번째, 이것은 방송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단백질 황금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잘 지키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 건강 시청자분들께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황금 비율을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알고는 있지만 짧은 진료 시간 때문에 일일이 설명해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바로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단백질 30%, 그리고 나머지 육류 단백질 10%입니다. 왜 이 비율일까요?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내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소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는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풍부하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니 꼭 필요한 만큼만 10%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때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셨던 70살의 최강일 씨는 단백질은 무조건 닭가슴살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늘지 않고 오히려 관절이 뻣뻣하고 피곤함만 늘었다고 해요. 저는 그분께 닭가슴살 양을 줄이고 그 자리를 두부와 고등어로 채워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관절 통증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몸이 가분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식단을 이렇게 짜보세요. 아침에는 두유나 두부 밥모를 드시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주 적은 양의 살코기와 함께 나물 반찬을 곁들이시는 겁니다. 이 황금 비율만 기억하셔도 우리 몸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매일 저울에 달듯 정확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가지 단백질만 예를 들면 고기나 계란만 고집하고 계셨던 건 아니신지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잊지 않으시도록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력이 없다면 소고기보다 소화 잘 되는 두부와 청국장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을 편안하게 하고 진짜 기력을 만듭니다. 둘째, 효과를 3배로 높이는 황금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과 몸을 움직인 직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근육의 문을 여는 단 5분 의자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깨워야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제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식물성 60, 생선 30, 육류 10의 황금 비율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지혜입니다. 자식들이 사주는 맛있는 외식도 참 좋지요.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손주들, 재롱 보는 것도 더 없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해야 내 두 다리에 힘이 있어야 그 행복도 오랫동안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는데 이제 와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프고 기운 없으면 좋은 구경도 맛있는 음식도 다 부질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만 늘어가지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머리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몸은 100번 넘어져도 한 번째 다시 일어서려는 정직한 일꾼과 같습니다. 꾸준함이 답이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 한 번 더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건강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불씨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주변에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동창들 모임에 가실 때 이런 게 있더라 하고 한번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두 다리가 되어주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한 다리는 노년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그 불씨를 더 큰 불꽃으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잘못된 건강상식의 홍수 속에서 어르신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40년 경험으로 검증된 정확한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한 번의 클릭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제가 쌓아온 건강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더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식탁 위부 한모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가장 든든한 노후 자금입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